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제 청약 부분인데 아파트 맨 마지막에 부록으로 한 번 더 이제 16문 16답이라고 이렇게 또 별도로 또 이제 문답을 두셨는데 청약 코너도 있고 이렇게 문답을 또 이렇게 별도로 두신 또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? 엊그제였나요?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성수동. 네, 성수동에 했던 게 막 네이버 검색어 1위까지 올라가고 그랬거든요. 근데 엄청 비싸던데요. 근데 저는 그게 웃긴 게 세 가구 모집하는데 26만 명이 몰렸어요. 근데 그 세 가구가 분양가가 이제 예전에 분양 가격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분양가가 제가 보니까 17억, 30억, 37억이에요. 이걸 다 현금으로 들고 와야 돼요. 이렇게 현금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. 허수가 있는 게 26만 명이 몰렸다고 하잖아요. 보통 이럴 때 당첨이 돼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. 이렇게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돼도 그냥 일단 넣어보는 거예요. 젊은 사람들은. 그러니까 저는 청약도 연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필요할 때 넣을 수 있으려면은 평소에 이건 말 그대로 무순위 청약이기 때문에 주택이 있든 뭐 아무 조건이 없어요. 그냥 말 그대로 신청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. 되게 조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럴 때 연습을 해보는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허수가 한 80~90%에서 본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거든요.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. 또 청약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많이 노력하고 해봤던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청약에 관심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청약이라는 것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한 이제 권리를 획득하는 거잖아요. 새 아파트는 지금 너무나 아주 메리트가 많죠. 왜냐하면 지금 건축 기술이나 이런 게 너무 발달돼서 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보면 진짜 너무나 멋있거든요. 휘황찬란하고 그 안에 온갖 그 아주 편리한 서비스들,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고 살아봐야 합니다. 정말 정말 달라요. 정말. 젊은 분들, 여러 분들이 저기 살면 정말 편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 대비 좀 싸게 지금 분양이 되고 있거든요. 정부에서 이 분양가 규제를 좀 하고 있어서 그냥 분양가 상한제랑은 별도로 이 분양 보증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만 분양가를 책정해야 이제 승인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최소한 지금 분양을 받으면 비싸게 사는 건 아니구나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.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청약에 다들 이제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. 근데 다만 청약 얘기를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좀 아쉬워하는 게 지금 청약 가점제가 그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청약 가점제라는 것은 무주택 기간이 길고 또 청약 통장을 가입한 기간이 길고 그다음에 부양 가족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유리한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. 부양 가족이 뭐 신혼부부라서 2명만 있다든지 혹은 뭐 1인 이제 막 그 사회생활을 해서 무주택 기간도 짧고 그다음에 청약 통장도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에서 결국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특별 공급을 또 그런 비율을 늘린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뭐 다자녀 특별 공급 이런 쪽에 나의 자격이 되는지 내가 그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아까 뭐 김기덕 기자 말씀하셨듯이 많이 시도해본 사람이 결국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하다 보면 또 요령도 생기고 또 물건을 보는 그런 그 시야가 생기거든요. 안 해보다가 진짜 내가 이제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그때 뛰어들면 그때는 또 내가 뭐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막상 그때 원하는 게 나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갖추지 못한 그런 자격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미리 평소에 공부를 해둬서 내가 맞는지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떤 걸 채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 주로 당첨이 되실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20, 30대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요? 예를 들면은 이제 뭐 3기 신도시 같은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 왔을 때는 그래도 좀 당첨 확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네. 아무래도 지금 뭐 서울에서는 뭐 평약 가점이 뭐 60점 이 정도 돼야 그래도 한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할 정도로 정말 서울 청약은 경쟁도 치열하고
이렇게 가점이 높은 사람이 많아 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일단은 3기 신도시가 될 때쯤 되면 이미 이제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서울보다는 커트라인이나 평균 자체가 좀 낮아질 수 있겠죠.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공략해 보시는 게 본인의 생활권에 맞춰서 3기 신도시도 뭐 다양하게 있거든요. 서울의 뭐 동남부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동북부에도 있고 또 반대편에도 있고 하니까 본인의 생활권에 맞춘 어떤 공략이 필요하다.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다만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좀 인프라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. 지금 최근에 그 3기 신도시 관련돼서 광역 교통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뭐 하남에도 송파랑 연결되는 신규 도시철도가 깔리고 뭐 과천도 위례과천선이랑 뭐 GTX 신호선이랑 연결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최근 발표가 되고 나머지 신도시들에도 관련된 그 광역 교통 대책이 발표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그 준공 시점을 보면 2028년인가 그래요. 근데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시점은 2025년인가 그렇거든요. 그러면 그분들은 결국 한 3년 정도는 또 어느 정도 출퇴근이나 이동해서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를 하실 이제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. 근데 그 정도 각오가 있어야 결국은 내 집 마련이나 어떤 부동산에서 내가 그 프리미엄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할 때 몸테크라고 하는데 그렇죠, 예. 신도시도 약간 몸테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, 맞습니다. 진짜 뭐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,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예,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만 뭔가 내가 구두를 새로 신을 수 있는 그런. 여기 보면 이제 부동산 새 건물보다 홈 건물을 노려라 이것과 관련된 또 책의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. 이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같은데 맞나요? 일단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. 빌딩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 소원이 빌딩 부자잖아요. 그러니까 빌딩 하나 갖는 거잖아요. 근데 빌딩을 예전에는 뭐 대로변이나 뭐 제일 중심가 번화가에 있는 걸 많이 이제 그게 뭐 임대 수익도 좋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요새는 골목 상권이라는 게 뭐 한 맛집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골목이 막 활성화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? 사람들이 찾아다니잖아요, 요새는. 큰 눈에 띄고 이런 데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그 골목에 있는 좀 싼 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더 멋지게 더 만들면은 그 부가가치 수익이 엄청 더 클 수 있다. 아파트도 뭐 분양가 자체는 쌀 수는 있는데 이제 준공 이후에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요. 거기 들어가려면은 그러니까 강북에 예전에 경희공장인가요? 그게 아마 뭐 10억을 처음 돌파했다고 뭐 2015년인가 16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. 뭐 그랬는데 10억 9억 해도 이제는 그냥 강북도 그냥 새 아파트면 다 10억이에요. 예. 그러니까 내가 분양 당첨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준공 이후에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죠. 너무 비싸니까. 근데 새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? 거기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뭐 오래된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새 아파트에 따라서 이제 주변 주거 인프라도 많이 구성이 되고 이제 많아질 테고 이제 주변에 뭐 없던 상권에 이런 것도 많이 생길 테고 가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갭매혹이라고 하죠. 좀 따라 오르는 경우가 좀 많아요. 그러니까 너무 새 아파트만 고집하고 뭐 분양권 당첨이 돼서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서 내가 살면 좀 좋지만 새 아파트가 계속 오를 수도 있으니까 나는 뭐 준공 이후에 이제 따끈따끈한 이런 새 아파트 들어간 거를 노리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어쨌든 인프라는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가격은 훨씬 낮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새 아파트 낮은 가격에 그만큼 좀 돈 아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? 그거를 뭐 인테리어를 하든가 내부 인테리어를 하든가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새 아파트, 새 건물에만 집착하지 마라. 뭐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. 저도 좀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봤어요. 뭐 그거는 좀 몸테크 이런 건 아니었는데 살아봤는데 그게 좀 개별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그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뭐 겨울에 난방비가 막 50만 원씩 나와요. 근데 난방이 안 돼요. 그렇게 나오면서도 그리고 뭐 너무 허름하고 이제 그런데 재건축을 노리는 아파트들은 아파트 외벽도 칠하지 않아요. 왜냐면은 칠하고 너무 새 거로 보이면은 재건축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. 또 그렇구나. 그러니까 그대로 막 엘리베이터도 막 굉장히 고장도 많이 나고 하는데도 수리도 안 하고 뭐 하다못해 이제 배수관로 이런 것도 수리를 안 하거든요. 어차피 재건축 되는데 못하러 하냐 이래고 안 하는데
그 아파트에서 사실 막 농물도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살아봐야지 알아요. 사실 그거는. 그래갖고 너무 이렇게 나는 새 아파트 뭐 헌 아파트 가서 노려봐야지 이런 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. 솔직히. 예. 해당 이제 물건의 상태를 아마 좀 내가 진짜 살아도 될 정도인지를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집값을 끌어올린 어떤 약간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얘기를 하오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조금 규제해 왔었거든요.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제 약간 공급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도 인식해서 약간은 이제 공공성만 가미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좀 허용해 줄 듯한 뉘앙스로 조금 돌아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. 아, 이거는 좀 사람들이 투자 개념으로 너무 약간 투기성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재건축 그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재건축 가능 연한이 지금 30년이거든요. 30년이 지나면 어쨌든 그 조합원들이 잘 뜻만 맞으면 사실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게 과거의 어떤 그 사례의 케이스인데 지금은 30년이 지나고 조합원들이 아무리 으쌰으쌰가 돼도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승인을 안 해주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감안하셔서 지금 뭐 그 집이 충분히 내가 실거주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또 내가 크게 불만이 없을 정도로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곳이면 추후에 이제 재건축을 기대하고 들어가서 사시는 것도 괜찮지만 행여나 당장 이제 30년 지났으니까 좀 있으면 재건축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이제 섣불리 투자하셨다가는 자칫하면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안 되고 나는 또 나대로 되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말 그 몸테크 힘든 몸테크를 꽤 생각보다 오래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부동산이라는 큰 흐름 그리고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큰 얼개는 그릴 수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확실히 들어가서 정말 뭐 구축이든 신축이든 그것도 또 차이가 그 안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보느냐 또 어느 자리나 이게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거기다 또 이제 뭐 거기 전 집주인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의 상황도 있고 또 저의 뭐 재정 상태부터 시작해서 뭐 자녀 이런 뭐 학교 문제까지 해서 정말 세세하게 알아봐야 이제 최적의 그런 부동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느냐. 그렇죠. 예, 그런 생각이 하게 되네요. 그게 참 부동산의 어떻게 보면 매력이자 또 특징이기도 한데 부동산은 정말 뭐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또 그 안에서도 다 다르고 또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또 다르고 이렇거든요. 그래서 그런 개별성,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개별성 이런 것들이 참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주식은 사실 뭐 삼성전자 주식이면 그러네요. 뭐 얼마에 사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삼성전자 주식 한 주는 맞아요. 동일하잖아요. 네. 이사님이 갖고 계시는 거나 네. 제가 갖고 있는 거나 동일한데 그러네요. 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더라도 뭐 101호냐 202호냐 맞습니다. 다르고 아, 1동이냐 7동이냐가 네.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공감하는 게 제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보러 갔는데 저는 이제 고층 아파트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척이 느리면 20년 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뷰가 좀 좋고 고층을 가고 싶은 거예요. 근데 떨어졌대요. 그래서 실제 가봤어. 근데 다 저층인 거예요. 근데 저층을 갔더니 와 여기서 만약 이게 재건축 진행이 안 되면 여기서 어떻게 살지? 그런데 또 위에는 매물이 안 나와.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매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단지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가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맞죠. 있어요. 예, 왜냐하면 맞아요. 위에 있는 그 매물들은 네. 사실은 안 떨어졌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매물이 나왔을 때. 네. 근데 밑에 있는 매물은 방금 여기서 진짜 살 수 있을 정도인가라는 네.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.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. 맞아요, 맞아요. 예. 정확히 그렇게 단순히 지금 실거래 가격이 어느 단지의 몇 평형이 얼마에 거래됐더라 이것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되고 실제 거래된 그 물건이 몇 층이었는지 왜 이 가격에 거래가 됐는지를 좀 그 주변 인근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시면 그거는 저층이라서 그래요. 혹은 거긴 향이 안 좋아서 그래요. 뭐 이런 식의 좀 답변을 들으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이게 떨어진 게 아니구나 혹은 오른 게 아니구나 이런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제가 딱 그걸 경험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책을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느끼는 게 뭐
그 서울에 보면은 뭐 한강뷰 이런 걸로 막 프리미엄이 몇 억씩 붙는다고 하잖아요.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. 저거를 왜 몇 억을 더 주고 저길 들어갈까. 근데 이제 알겠는 거죠. 이게 막상 내 문제가 되니까. 아, 이게 그냥 그렇게 글자 텍스트로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신문기사로 보고 이런 게 아니구나. 이제 내가 갔더니 단지 내에서도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이게 또 다른 거예요. 가격이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. 꼭 임장 이렇게 현장에 꼭 가보고 그래서 또 점검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하구나.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진짜 뭐 관심이 있으시면 저는 좀 자주 그곳을 방문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한두 번 가보고 절대 결정하지 마시고, 그러니까 한두 번 가면 뭐 그 집을 들어가 보면 이 집이 어떻구나라는 건 파악이 되겠죠. 한두 번 가면. 근데 그 동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그 동네를 좀 이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. 단순히 그 몇 동 몇 호 그 안에 상황이 뭐 도배는 이 정도고 장판은 이 정도고 뭐 인테리어는 이 정도 돼 있구나 이것만 파악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좀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 점심 때는 이렇고 분위기가 저녁 때는 이렇고 뭐 아침에는 이렇고 아니면 주말에는 이렇고 그런 것들을 가서 뭐 애가 있으면 애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애가 재밌어 하는지 뭐 주변에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이런 것만 봐도 되게 내가 판단하기가 쉬워지거든요. 근데 그 집 안에 내부 사정만 보고 판단하시면 나중에 막상 살아보면 집 안에서는 정말 좋은데 주변에 돌아다니기도 불편하고 왜 동네 분위기가 이렇지? 약간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뭐 되시면은 주말마다 뭐 가보신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진짜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. 그 집을 한번 사면은 거액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. 그 물리기도 어렵고 물리기는 그렇죠. 불가능하죠. 몇 년이 지나야 되는데 네. 그 진짜 근데 너무 쉽게 결정하는 건 아닐까. 너무 내부만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진짜 하게 되네요. 그리고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실제 매물을 막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요즘에 인테리어는 뭐 이렇게 하는구나 혹은 이 동네는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렇게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거든요. 그런 것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많이 간접 체험은 일단 참고로. 그렇죠. 간접 체험 하시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또 느껴보고 비교해보고 내가 간접 체험한 것과 실제 상황이 똑같구나 혹은 또 다른데 또 간접 체험했던 거랑 이제 이런 것들을 본인이 느껴보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